반갑습니다. 홍정근 교수입니다. 자, 전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외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기 전에 짧은 시간을 내서 잠시 잠깐 제가 모의 투자를 한번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알려드리는 이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5일입니다. 25일인데 제가 오늘이 24일이네요. 24일인데요. 제가 어제와 그저께 그래서 22일, 23일 이틀 동안 잠시 잠깐 시간을 내서 선물이 일반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직접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보시죠. 이게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인데 잠시 잠깐만 제가 들어갔는데 2회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린 게 199만 원이니까요. 약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 것 같습니까? 이거 많이 걸릴 것 같죠. 하루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데 제가 요런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저에게 소요되었던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이것도 긴 시간이에요. 요런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참 괜찮은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결과만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결과가 아니라 가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요게 이제 제가 2번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한 번 들어갈 때 17계약을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2번 정도 하면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한 번도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항상 뭐가 발생한 거죠? 수익이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파란 색깔로 뜨면 이게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란 색깔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빨간 색깔이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약 20분 동안 투자를 해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한 달이면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목표를 저희들 회사 목표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가 하면 5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5계약 이러면 한 계약당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2천만 원 정도 잡으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약 1억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를 생각합니다. 1억 정도를 기준해서 1일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을 버는 것을 제가 당면한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달이 금요일까지만 하니까 20일이거든요. 20일. 요러면 약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1억 원을 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면 엄청 큰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연 수입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 매월
4천만 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1년이면 요게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4억 8천. 그러니까 약 4억 8천 정도의 이제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거죠.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1억의 자금을 가지고 4억 8천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보시는 순간 꿈의 숫자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많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 들어가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니까 저거 혹시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하루를 더 했습니다. 하루를 더 했는데 여기 지금 22일이죠. 이렇게 보면 요건 23일입니다. 23일 했는데 요 날이 이제 무슨 날인가 하면 어제죠. 어제. 이건 이제 어제 한 거예요. 어제 한 건데 어제가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요 화요일이 제가 이제 리딩을 하는 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리딩을 몇 시간 했는가 하면 3시간 리딩을 했거든요. 3시간 동안 올린 수익이 어느 정도냐? 1370만 원. 어떠신가요? 자, 1300만 원을 넘겼는데 여러분 3시간 동안에 1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 그 얘기와 결정이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중요한 거는 이 수준까지 지식, 경험, 배포,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많은 덕목이 요구가 됩니다. 제가 3시간 동안 리딩하면서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요 수익 올린 게 다시 과정이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손실을 발생하다가 어쩌다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닌 자료라고 봅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6월 2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과정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파란 거 한번 나오죠. 저도 사람이니까 뭐 어쩌다 이렇게 손실을 발생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근데 나머지 전부는 뭐가 발생한 거예요?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그 한 번 손실 발생한 거, 난 거 이외에 전부 다 뭐가 발생한 거예요? 자,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볼래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2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자,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걸 잠깐 보시면, 요거 지금 2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저희들이 진입과 청산을 했는데, 오로지 손실이 발생한 것은 한 번 정도밖에 없었다. 이랬으니 아까처럼 수익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틀 동안 한 게 이런 거죠. 200만 원과 130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틀 동안에 15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이제 발생하였습니다. 과정도 참 좋았죠. 이런 정도 수준이 되시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됐을까요? 그동안 왜 실전을 하면서 손실 본 과거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혹시 주식이나 해외 선물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들은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동안 주식이나 선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손실을 봐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저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잖아도 많은 분들이 저를 궁금해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이제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날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G타워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저와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구미영 전문가님이 계신데 자, 두 분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참석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자료를 한번 다시 이제 보시죠. 주식이나 해외 선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변곡점 알아내는 게 가장 힘든 이제 분야죠. 예를 들어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즉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때 그 최저점과 최고점이 어디인가를 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가라고 볼 것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할까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처음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경될 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죠. 먼저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승하고 하락을 예측하는 기술적 지표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까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저는 주로 상승과 하락을 미리 예측하는 데는 다이버전스 이론만큼 좋은 게 사실 없더라고요. 물론 이거 말고 전문가들마다 각지 이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측과 관련해서 다이버전스 이론을 좋아하고 있는데 이 다이버전스를 가장 잘 객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게 이제 MACD라는 보조 지표하고요. 소나 모멘텀 또는 트릭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MACD하고 소나 모멘텀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뒤에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 다이버전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다이버전스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잘 안 맞다. 그러면서 이 다이버전스 이론은 공부는 하되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버릴 것 같으면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분 역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두 번째, 다이버전스는 확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 또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대단히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버전스도 잘 안 맞는 영역이 생기죠.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이버전스 오류라고 하였는데요. 이 오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자,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등등의 이론이 있는데 제가 일목균형표 이론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를 다시 보시죠.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사례를 보시면 요거는
추세 변경이 굉장히 쉬웠던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내려왔다가 그냥 뭐 문제없이 바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좀 드문 사례죠. 그리고 혹시 이런 걸 만난다면 여러분들에게 운이 좋은 것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요게 아까 봤던 요게 MACD 기술적 지표고요. 요게 소나 모멘텀입니다. 두 개에서 가격이 하락하는데 상승한다고 예측을 해주고 나서 거침없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가격 상승. 여기에서는 다이버전스 효과가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쉽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전제하고요. 여기서 요게 이제 변곡점이잖아요. 요게 바로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 변곡점이라는 것은 바로 최저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데 이 최저점을 미리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거는 주식이나 선물을 하는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수에 해당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쉽지가 않죠.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최저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예측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군데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요게 240틱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화면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저점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은 틱에서 나타나는 다이버전스도 참고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 정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를 잠깐 보시죠. 네 번째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요게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관련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 선이 있죠. 드디어 초록색 선 밑에 있다가 드디어 선 위로 올라오죠. 요점. 요게 바로 최저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게 최저점이라고 하는 거. 요 최저점, 요게 변곡점이 될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MACD도 최저점, 소나도 최저점, 요 밑에도 최저점, 요 밑에도 최저점 이렇게 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요건이 모두 다 뭐를 최저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저점이 확인된 이상 바로 가점에서 매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결론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쉬운데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상승을 예상했는데 여기서 하락을 되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게 최저점이라는 걸 판단하고 이렇게 매수로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에 해당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대부분 매수했다가 하락으로 가서 그게 이제 다이버전스 오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발생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고통을 안고 또 이 세계에서 실패하신 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답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가 1차 진입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가점에서 1차 진입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배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게 최저점이라는 것을 판단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가점에서 들어가질 않고 나점에서 주로 들어가거든요. 왜 나점에서 들어갈까? 자, 요와 같은, 자,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1차 검정을 거치고요. 요 1차 검정만 갖고는 불안한 거죠. 따라서 다시 제 2차 검정을 저는 다시 거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인데요. 아까 요 가점보다 왜 나점이 더 안전할까? 요런 거죠.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그리고 다시 요렇게 올라갔죠. 요게 뭐냐? 추세가 변경될 때 나타나는 N자형 추세 변경 저점을 얘기합니다. 뭔 자형? N자형.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상승했다 하락됐다 올라가면 요 저점 여기에서 진입하라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전문가들 중에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립니다. 그게 뭐냐? 자, N자형 여기 말고 요 파란 선 보이죠? 요게 이제 이동 평균선 중에 61선입니다. 61선. 가격선이 61선을 통과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요. 보세요.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1차 진입, 어떤 분들은 요런 N자형 생기면 여기서 2차 진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템포 늦춰서 드디어 가격선이 여기가 61선을 이렇게 통과할 때 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61선을 일단 통과하면 요 61선이 처음에 올라가고자 할 때는 못 올라오게 눌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항선이라고 했는데 일단 61선을 통과하고 나면 내려오려고 하면 못 내려오게 오히려 밀어붙여줘. 그걸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61선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며칠선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라. 61선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일목균형표 어문인데요. 어문이 61선을 통과하자마자 양운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말은 계속 상승의 기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승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자 아까 1차 지점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으나 가장 안전하게 가가 아닌 어느 점에서 나점 61선 통과하는 요 점을 진입의 시점으로 잡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요거를 통과한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매수 진입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일부러 사례2는요. 되게 어려운 추세 변경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가 하면 자, 요걸 먼저 보시죠. 여기 내려오다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자, 요렇게 상승하다가 요만큼 다시 내려왔잖아요. 요걸 보면 여기서 자, 요렇게 조금 내려온 거니까요. 뭐 행보나 살짝 하락을 했는데 요 선과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와서 자, 요 선을 해 보면 요렇게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가격은 자, 가격은 뭐 했는데 하락하였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이버전스에서 뭐를 상승한다고 예측 또는 암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죠. 여기서 하락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다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니까 요점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했더니 살짝 상승을 하고는
이만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즉 상승할 걸로 예상했다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다이버전스 뭐가 발생했다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 요렇게 떨어졌는데 요만큼 상승한다고 다이버전스가 생겨서 믿고 매수를 쳤더니 좀 올라가다가 이만큼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버전스는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다이버전스 오류가 발생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 먼저 아직도 구름대를 보면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를 보면 어문이잖아요. 좀 통과할 듯 했지만 결국은 61선 근처에서 머물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즉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려고 하면 결론은 가격선이 여기 나오는 파란 선, 이게 61선이라고 그랬잖아요. 61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하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가격선이 며칠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61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추세가 바뀌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트를 가지고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어떤 분은 분 차트를 갖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뭐 3분 또는 5분 또는 10분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분 차트를 보지 않고 틱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틱 차트를 480틱을 차트를 중시하는데요. 이 480틱 차트를 추세와 연관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480틱 차트를 일단 추세와 관련되는 것으로 연관해서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강의가 듣기가 되게 편안할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떨어졌는데 자, MACD하고 소나가 드디어 다이버전스가 생겼죠.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요게 뭐냐? 요게 거래량을 표시하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뭐 하였는데? 하락하였는데 그런데 거래량은 올라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모아서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공하고 있는 요 화면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지표들의 이제 종합된 모음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보통 일반인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봐봐 볼까요? 이렇게 하락했는데 여기서부터 상승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첫 번째, 자 다이버전스는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 상승한다고. 즉 가격이 하락하는데 기술적 지표가 횡보하면 상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보시죠.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자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최저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초록색 선이 있죠. 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결론 이거는 변곡점이다. 그래서 이 점에서 뭐 하고 들어가면 된다? 매수, 매수로 진입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 보세요.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가격선이. 그런데 보조지표들은 이렇게 상승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오다 말고 더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다이버전서 오류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자 보시죠. 다이버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눈치를 채면 될까요? 이것 딱 자료를 보시면서 어떻게 눈치를 채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내려오는 동안 다이버전선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가격선이 60일선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격선이 며칠선? 이평선인 60일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요 통과가 안 된 거야, 지금. 두 번째. 구름대 보이죠? 이게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를 보면 아직도 어문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문이면서 구름대의 폭이 넓어. 그 말은 아직도 상승의 기운, 즉 매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아직도 매도 세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른다고 아무리 신호가 봐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다이버전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다이버전서가 생겨도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61선 통과 못합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아직도 두꺼워. 그러니까 상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 와서 상승을 했냐? 결국은 가격선이 며칠선을 통과해야 돼. 60일선을 통과해야죠. 60일선 통과한 이후부터 여기서 진입을 하면 되죠. 뭐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그냥 어느 때는 냅다 놔두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매수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이만큼 상승하면 하루에 꽤 많은 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를 기다릴 배짱이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자, 요만큼 상승하면서 수입이 생겼는데 갑자기 수입이 쫙 빠지면 자, 우리 좀 편안하게 쓸게요. 돈이 막 들어오다가 돈이 막 나가는 거를 보면 마음이 졸여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어떻게 이제 하시는가 하면 보통 요쯤에서 매수를 치고 들어가서 요만큼 올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청산하고 나와야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청산한 후에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죠? 가격이 떨어지면 즉 가격 하락을 요점에서 요걸 A점이라고 하면 A점에서 뭐 할 것이라는 것을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것을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뭘 해야 돼? 또 예측해야 돼. 요걸 어떻게 예측하나 요까지는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청산의 시점이 되는 거죠. 내가 진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느 시점에서 청산하고 나올 것인가. 이것도 청산의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자 60일선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매수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청산하고 자 하락하면 다시 하락한 다음에 저점에서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익을 많이 발생케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3시간에서 1,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린 걸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진입, 청산, 다시 진입. 이렇게 가다가 아니면 여기서 청산하든지 아니면 요만큼 기다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청산, 내려온 다음 여기서 다시 진입, 적절한 거리에서 청산. 요렇게. 그러면 몇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항상 주식이나 해외 선물의 고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주식은 시간의 텀이 좀 있지만 선물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곳, 그 다음에 변동폭이 가장 큰 곳, 이런 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시되 진입의 숫자를 줄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1,300만 원 벌었을 때도 17계약 정도를 갖고 들어갔는데요. 제가 한 게 5회 한 것입니다. 5회에 그만큼 벌었으니까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약 250만 원 정도씩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추세 변곡점을 보았는데요. 상승에서 요번에는 하락으로 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제가 6개월 정도면 해외 선물의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6개월이면 나도 해외 선물의 고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주식 정도를 하시는 분은 선물이 쉽습니다. 또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식이라 선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외 선물 이런 것들 해보시면 3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 기본이 다 잡힙니다. 다시 한 3개월 정도를 하면 스스로 직접 모든 것을 다 수익으로 하기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리딩을 한다고 하면 같이 판단하면서 리딩을 따른다면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다가오는 6월 27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2시에 KG타운에서 특강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구미영 전문가와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그동안 주식에서 선물해서 하기만 하면 손실이 발생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한 5년 했더니 횟수가 늘어갈수록 손해만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 어떤 분은 자기 아내를 같이 이렇게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예,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기운이 나셔야 가정도 좀 평안하지 않으실까요? 어려움 겪으신 분들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 주시면 아는 것만큼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쉬운 추세 변경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건 좀 쉬운 편이죠. 딱 보자마자 자 여기서 한 번 정도 고점을 형성했다가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는데 요거보다 요게 위죠. 즉 전 고점보다 후 고점이 높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드디어 60일선을 통과하고 나서는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낮죠. 즉 전 고점보다 후 고점이 낮으면 아래로 갈 공산이 크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죠. 진입하면 안 되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나전까지 왔어. 나전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뭔가 하면 나전까지 왔는데 드디어 60일선을 통과하잖아요. 요점을. 자 보시는 것처럼 60일선을 통과를 하는데 여기에서 요것도 보면 보통 이제 추세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여기 이제 N자형이죠. 요럴 때 N자형 요 고점에서 매도 진입을 이제 하라.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점이 하락하는 고점이라는 것을 얼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 고점보다 요 고점이 낮죠.
요걸 다르게 또 요거까지 얘기하면 요게 바로 헤드, 어깨. 자, 요게 헤드 앤 숄더 형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다 이제 하나를 더 붙이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여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요점 때가 고점일까? 여기 보면 고점이라는 걸 딱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요 초록 색깔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저는 판단합니다. 아, 초록 색깔 밑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구름대가 아래로 깔리기 시작하면 이게 고점이거든요. 요거 확인하고 기타 여러 요건을 합쳐서 여기서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3일 날 1,300만 원 3시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진입 청산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보셨죠? 보통 자, 요 가점이 있지만 여기 최고점이지만 진입을 할 때는 요 가점에서 진입하지 말고 61선을 통과하는 요 나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어려운 추세 변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려운 추세 변경 개념이 여러분들 잘 안 잡히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제 기준을 얘기 드리면 다이버전서가 안 맞는 거죠. 요게 뭐가 생긴 거야? 오류가 생긴 거예요. 다이버전서 오류가 생기면 계속 틀리거든요. 다이버전서를 믿고 들어가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만큼 다이버전서가 오류가 생겼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죠. 요점에서 요점까지 상승한 거 맞죠? 그런데 다이버전서가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내려가는 줄 알고 매도를 쳤더니 좀 내려가다마다 올라가 버리네. 그렇지 않아요? 요렇게 다이버전서 오류인데 요게 여기는 오류가 발생한 게 1회 정도 발생한 거예요. 어떤 때는 4회 정도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승하는데 하락하는 줄 알고 매도로 진입을 했다가 그야말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역발상을 해보죠. 이게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 역발상이 어떤 게 좋을까요? 역발상이 이런 거죠. 왜 여기 보면 구름대가 전부 다 지금 일목균형표가 양운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양운, 두 번째 61선이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죠. 제가 480틱의 61선을 추세선이라 했는데 추세선에 자 61선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하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은 계속 상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다이버전서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예측해서 가격선이 61선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보다 제가 아까 생각의 발상을 바꿔보라. 그게 뭔가 하면 상승하는데 굳이 다이버전서 생겼다고 내려가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요카시는 추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으면 다이버전서 생긴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다이버전서가 생겨서 480틱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려가면 저점에서 상승이니까 반대로 매수로 가면 되죠. 뭐 요렇게 올라가고 청산한 다음에 자 내려가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로 가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추세가 상승일 때 굳이 다이버전서 생기는 걸 보고 매도를 치니까 즉 자 추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서가 발생하니까 추세는 상승인데 다이버전서가 내려간다고 이걸 따른 거 아니에요. 택해서.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다이버전서와 추세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따르라고 했습니까?
추세를 따르라고 했잖아. 따라서 추세를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이버전스를 따르지 말라가 아니라 추세가 강할 때는 일단 추세를 따르고 다이버전스가 계속 발생하면 앞으로 곧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뭐 아직 그까지 많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까지 있다고 하면 보통 추세가 있으면 요거를 추세의 초기, 중간 정도 요걸 추세의 중기라고 하고요. 앞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는 다이버전스가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요게 다이버전스의 뭐 말기라고 이제 개념을 지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추세를 따라서 진입을 통해서 투자를 할 때는 초기하고 어디까지만 중기까지만 하라. 자, 말기에서는 지켜보고 관망하라. 이게 답입니다. 말기가 지나고 나서 드디어 추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즉 추세가 바뀌면 변경되면 이때부터는 바뀐 추세를 따라서 가시면 되죠. 그게 가장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즉 추세와 반대되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것을 조심하라. 추세가 완전히 바뀐 다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추세 변경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상승했는데 하락, 다시 상승했는데 하락.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고점인 줄 알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고점이잖아요. 이렇게 매도를 쳤더니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드디어 이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참 행복하죠. 그런데 갑자기 요만큼 착 올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거죠.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서 손실이 생기게 되면 나는 털고 나와.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리게 되면 갑자기 그날 멘붕 상태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 갑자기 영혼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럴 때는 참고 견디셔야 돼. 자, 이럴 때는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볼 때 뭘 보는가 하면 61선에 한 번 닿았죠. 그리고 오비버이나 이런 거래량이 상승이 쭉 되다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락될 공산도 꽤 큽니다. 이해되시죠? 드디어 스토캐스틱 선로에서 고점 확인했어. 그리고 나머지 선이 초록 색깔 밑에서 놀잖아요. 그 말은 계속 뭐 한다? 하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거를 믿고 계속 가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의 보조 지표만을 갖고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요거를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보조 지표를 지금 몇 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거기에다가 이동평균선 6가지입니다. 일목균형표 7가지입니다. 파라볼릭 8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8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이만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 날 저와 우리 구명 전문가님과 함께 KG타워에서 2시부터 5시까지 누구나 주식과 선물을 할 수 있다는 주제로 특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날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적 시간도 가질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 참석하기를 요청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